이번 동영상에서는 운영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루어지는 작업들을 트랜잭션이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물리 설계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일을 하는지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하는 것을 분석함에 있어서 고려 대상이 트랜잭션이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트랜잭션이라는 것은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자료들이 기록이 되어 있겠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자료를 이제 다른 값으로 이제 바꾸는 것들을,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어 있는 값이 달라지도록 바꾸는 것을 트랜잭션이라고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값이 바뀜에 있어서 아무렇게나 바뀌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그러면 무결성을 유지하면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결성을 유지하면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형태대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 이제 어떤 은행의 데이터베이스인데 계정이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현금이 있다. 그러면 계정 1이 1000만원, 계정 2의 잔고가 2000만원, 계정 3의 잔고가 1000만원 이렇게 돼 있으면, 그 다음에 현금이 1억 원 이렇게 돼 있으면 이 값이 바뀔 때, 예를 들면 계정 1이 1000만원에서 값이 500만원으로 바뀌었어요. 줄어들었죠. 그러면 이게 줄어들었으면 다른 계정, 그러니까 계정 2나 계정 3의 그 값이 500만 원이 늘어나든지, 또는 현금의 값이 500만 원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인출을 해가지고 간 거니까 그렇게 바뀌는 것이 이제 무결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말로 하면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는 상태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순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모순된 값이 기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상태로 바뀌어야 된다. 또는 뭐 모순이 없는 상태라기보다는 여기 이제 데이터의 값이기 때문에 모순이 없는 값들로 변경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데이터베이스의 무결성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이제 바뀌질 않고 그 다음 이제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이 중간에 있는 이런 값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모순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있는 값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계정 1이 500만 원 줄어들었는데 나머지 값들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모순이 없는 게 아니라 어떤 거죠? 모순된 값으로 바뀐 거죠. 모순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순이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모순이 발생했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무결성이 유지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바뀌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이제 무엇이 하는 기능이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이런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값들이 계속 트랜잭션이 계속 발생하면 값들이 계속 바뀌어 나가겠죠. 계속 바뀌어 나갈 때 그 값들이 어떤 그 모순된 값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항상 모순이 없는, 다른 말로 하면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의미가 있는 그런 값들로 이제 바뀌어 나가도록 관리해 주는 것이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제대로 된 값들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는 어떤 설정을 해주고 그렇게 관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역할, 무슨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렇게 이제 관리함에 있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번 동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이번 동영상의 주제인 데이터베이스의 운영과 보안의 주요한 이슈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동영상에서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만은 트랜잭션은 한번 시작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것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실행이 돼야 되고 완전히 끝나게 되면 바로 비로소 그때 데이터베이스의 값이 변경되도록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일부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실패가 되면 더 이상 이제 진행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실패가 되면 일부만 이루어진 상태로 데이터베이스가 기록되도록 하는 게 아니라 복귀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실행되지 않은 이전 상태로 돌려버리는 거죠. 이것이 이제 트랜잭션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그래서 DBMS도 두 가지 작업만 하는 거죠. 트랜잭션이 실행이 되면 그 트랜잭션이 실행이 되는가를 잘 보고 있다가 완전히 성공적으로 종료가 되면 이제 그때야말로 비로소 어떻게 하는 거죠? 변경된 값을 이제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장은 트랜잭션이 완전히 종료되고 난 뒤 저장을 하는 거죠. 중간에 저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중간에 저장을 하면 중간에 이렇게 실패가 일어나면 그 중간에 저장한 값을 또 뭐 돌려놔야 되고 복잡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저장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트랜잭션이 성공하고 나면 그때야말로 비로소 변경된 값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고 만약 완전히 성공되지 않고 중간에 실패가 되면 그냥 그 트랜잭션이 실행되지 않은 것으로 해서 이전 상태로 돌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다시 요약한 것처럼 완료라는 것은 이제 트랜잭션이 완전히 성공적으로 수행이 되면 그 수행의 결과는 수행 이전의 값과 비교해 볼 때 무결성이 유지된 상태거든요. 그럼 그런 상태로서 이제 이때 비로소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트랜잭션이 완전히 성공하지 않고 일부만 성공하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실패하든지 했을 경우에는 그 중간 값은 데이터베이스의 무결성이 파괴된 상태거든요. 무결성이 유지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전의 값, 그러니까 이전의 값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값들이 이제 무결성이 유지된 값이죠. 그러니까 이전의 값으로 다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 이제 그 앞에 유인물에서 보여줬었던 겁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계정일에서 500만 원을 차감을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 차감된 돈을 다른 계정 2라든지 계정 3에다가 이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현금을 인출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두 번째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트랜잭션이 더 이상 실행될 수 없게 됐다. 뭐 여러 가지 다른 요인 때문에 물리적인 요인, 컴퓨터가 고장이 났다든지 뭐 아니면 통신 네트워크가 끊어졌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요 중간에 있는 이 상태 X는 무결성이 유지된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데이터베이스는 DBMS는 이런 상태를 데이터베이스에다가 기록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록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상태를 기록해요? 다시 이전 상태. 그러니까 계정일의 값을 500만 원을 차감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지만 이게 종료가 안 됐으니까 미안하지만
그 노력은 이제 없었던 걸로 하고 원래대로 바꾸자 해서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동영상에서 데이터베이스의 물리 설계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트랜잭션은 실행되고 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여기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제 완전히 성공하든지, 그러니까 완전히 성공한다는 거는 100%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점수로 매기면 100점인 거죠. 100% 완전히 잘 됐다 하든지, 아니면 복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0%. 그러니까 일을 완전히 100만큼 다 했든지, 아니면 일을 하나도 안 했든지, 둘 중에 하나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트랜잭션이 좀 불만이 있겠죠. 그래서 컴퓨터한테 아니면 DBMS한테 나는 일을 50만큼 했는데 왜 50만큼 일한 거는 평가해 주지 않느냐. 그러면 DBMS는 그런 것은 평가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루어졌든지, 아니면 하나도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지 두 단계로만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트랜잭션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트랜잭션의 특성을 에시드라고 합니다. 그 머리 글자를 따서. 그래서 에시드라는 것은 무엇의 머리 글자냐면 원자성, 어타머시티, 그 다음에 일관성, 컨시스턴시, 그 다음에 격리성, 아이솔레이션, 영속성, 듀러빌리티. 이 영어 글자의 이제 첫 번째 글자를 따서 ACID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자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화학 시간에서 배웠습니다만은 분자는 원자로 분해가 되죠. 그런데 원자는 더 이상 분해가 불가능한 단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분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원자성이라는 것은 일의 진척도를 이제 우리가 평가하는 진척도의 평가 기준이죠. 그래서 더 이상 분해가 안 되니까 어떤 일을 하면 이 일이 실행이 됐느냐, 전부 실행이 됐느냐, 아니면 하나도 실행이 되지 않았느냐로 평가하지, 이 일을 나누어 가지고 요만큼은 실행이 되고 요만큼은 실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해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원자성이죠. 그래서 트랜잭션의 일의 진척을 평가하는 기준은 영어로 말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all와 nothing입니다. 일을 했느냐 아니면 하나도 안 했느냐,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이제 컴퓨터 관련된 과목을 평가하는 이제 그 평가자는 이런 기준으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죠. 누가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으면 실행해보고 잘 실행이 되면 잘 됐습니다. 그래서 100점. 실행을 해보고 실행이 그 원하는 답이 안 나오면 하나도 안 됐네요 하고 빵점. 그러니까 제출 안 한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 식으로 평가하는 기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관성이라는 것은 앞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죠. 데이터베이스를 그러니까 무결성이 없는, 그러니까 이전 상태하고 일관성이 유지된, 그러니까 일관성이라는 것은 이전 상태하고 값이 똑같다는 게 아니라 이전 상태에서 값이 바뀌었으면 그 값이 그 논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값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일관성이고, 그 다음에 격리성이라는 것은 트랜잭션을 더 이상 분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트랜잭션이 실행되고 있는 그 중간 상태를, 결과 아니면 실행되고 있는 중간 상태를 다른 트랜잭션이 남이 볼 수가 없다는, 다른 말로 하면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트랜잭션이 실행되고 있으면 이걸 더 이상 분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다른 트랜잭션의 제3자가 이게 얼마만큼 이루어지고 있지? 이 중간에서 값이
예를 들면 뭐 0에서 값이 1로 바뀌어야 되면 여기에 0.5만큼 바뀌었네? 이렇게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찰나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컴퓨터에서 실제 실행되는 거는 시간이 걸릴 수가 있죠. 뭐 요즘은 컴퓨터가 워낙 빠르니까 뭐 아주 뭐 0.1 마이크로 세컨드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뭐 1분, 그럼 1분 동안 트랜잭션이 실행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트랜잭션을 보는 외부의 사람들은 그냥 트랜잭션이 시작되기 전을 보고 그 다음에 트랜잭션이 끝나고 난 뒤만 보고 그 중간은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격리성입니다. 그래서 한 트랜잭션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하고 있으면 다른 트랜잭션이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다른 그 이전 트랜잭션이 사용하고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격리성 때문에 여러 트랜잭션이 동시에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격리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 트랜잭션들이 어떤 예를 들면 뭐 학생의 그 학점이 있는데 어떤 해당되는 과목의 교수님이 그 학점을 변경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변경을 하는 그 작업을 종료하기 전에는 다른 트랜잭션이 그 학생의 학점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 교수님이 그 트랜잭션을 변경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3.5였는데 이게 굉장히 경계가 애매하다. 그래서 4.0을 줄까? 아니면 뭐 3.5로 할까? 이렇게 해서 4.0도 줘봤다가 3.5도 줘봤다가 이제 한참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 트랜잭션이 종료를 한다고 그러면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그 상태, 그 중간에 값이 3.5가 되고 4.0이 되고 이렇게 막 바뀌는 그 값을 다른 트랜잭션이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목의 교수님이 그 학점을 변경하고 있는 동안은 학점 조회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이제 격리성입니다. 그 다음에 영속성은 한번 트랜잭션이 실행이 돼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값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그 트랜잭션에 바뀐 값을 임의로 지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다른 트랜잭션을 변경하는 트랜잭션을 다시 실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한테 학점을 줬어요. 그래서 4.0을 이제 줬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론 그래서 4.0 뭐 어떤 학생 뭐 2017 뭐 00 학생한테 4.0을 줬어요. 근데 나중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점수 계산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걸 3.5로 바꿔야 된다. 그러면 이 4.5를 내가 잘못 준 거야. 그래서 그냥 이걸 바로 그냥 이렇게 지워버리고 3.5 이렇게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일단 4.5로 이미 이전에 입력한 트랜잭션은 실행이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트랜잭션은 이 4.0을 다시 3.5로 바꾸는 이런 트랜잭션이 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70000 그래서 DB 관리론 에서 변경 3.5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이에 트랜잭션이 실행된 트랜잭션들의 실행 결과가 다 기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록된 것을 보면
처음에는 4.0이었다라는 그 최초 입력 트랜잭션이 실행이 됐고 그 다음에 3.5로 변경하는 트랜잭션이 실행됐구나 하는 것을 확인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트랜잭션의 실행 결과가 기록된 이 장소를 뭐라 그러냐 그러면 이것을 로그라 그러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걸 기록한 파일을 로그 파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한번 기록하기 시작하면 그 값이 어떻게 변경돼 갔는지 하는 모든 로그를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른 말로 하면 뭐가 가능한 거죠? 감사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4.0이라고 데이터베이스 2017000 학생한테 4.0이라는 학점을 준 적이 없다.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2017000 학생한테 4.0이라고 학점을 부여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합산을 잘못해가지고 그게 잘못 준 게 발견이 돼서 그 다음에 3.5로 바뀌었다. 이러한 이제 기록들이 다 데이터베이스의 그 트랜잭션의 실행 이력에 기록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데이터베이스의 영속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기록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DBMS가 이런 트랜잭션들의 실행 결과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의 값이 바뀌면 한번 영원히 저장을 하는 상태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값을 바꾸는 여러 트랜잭션들을 따로따로 로그 파일에다가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두 기록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관리하기 시작하면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모든 게 감사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 이전에 그걸 했는데 안 했다. 그걸 이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한 번 기록된 값은 영원히 그 기록된 흔적이 남아 있다라고 데이터 트랜잭션의 영속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성질들이 트랜잭션의 가장 중요한 특성인 이 애시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트랜잭션의 특성들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뭐 잠금이라든지 뭐 동시성 관리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이제 중요한 이슈로 대두하게 됩니다.